안녕하세요, 코인킹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오늘 구독자 영상을 먼저 올려드리고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코인킹을 구독하신 분들은 첫 번째 영상을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번 영상은 현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정보들 먼저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현재 하락 관련해서 차트 분석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에 중요한 정보와 분석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놓치지 말고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아프간에서 미군 13명을 포함한 100여 명의 사망자를 내는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번 테러는요, 아프간의 수도 카불 공항 외곽에서 미국인들이 대피를 하기 위해 집결하는 공항 인근인 바론 호텔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테러를 전 세계가 비겁하고 비인간적인 공격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테러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꼭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조치를 시사하였습니다. 저도 먼저 아프간의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황이 저는 현 시장의 기조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외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철수를 강행한 상황에서 연쇄 테러가 현실화된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미국인의 안전한 철수 자체가 쉽지 않게 됐기 때문에 이번 테러는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흔들리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흔들리는 민심을 잡기 위해서 반드시 힘을 쓸 것입니다. 이번 테러를 용서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조치는 당연한 것이고요.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산시장의 규제 등을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미국의 잭슨홀 미팅은 미국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느낄 만한 내용은 최대한으로 줄일 것이고요. 오히려 투자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소식이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내 기조에도 변화가 오고 있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청년층 지지율이 많이 낮아졌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급격히 청년들에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소득 60% 이하의 청년들에게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하기로 하였고 내년 군인의 월급을 67만원으로 올리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병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전역을 했을 때는 250만원의 사회복지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비군의 훈련비도 30% 이상 인상하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만들어 적금을 하면 3년 뒤 정부가 저축액의 3배 정도를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청년 정책이 이뤄지면서 청년들의 자금이 늘어나고 그 자금이 투자시장에도 유입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 청년층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접하기가 쉬운 게 가상화폐겠죠. 가상화폐에 더욱 많은 청년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미국과 한국 정부의 기조에 맞는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러한 정부의 기조가 변화하는 조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빠르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차트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봉 하락 계속 나왔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보고 있는 구간까지 말씀드렸고요. 저는 주봉의 저점이 깨진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뉴스 기준으로는 이미 저점이 깨지기 시작했고요. 보시면 15일선의 지지를 점점 받고 있어요. 제가 일단 예측했던 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정말 포인트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바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구간보다 더 아래쪽에서 반등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논했는데요. 오늘 어떤 날이죠? 8월이 이제 5일이 남았습니다. 8월은 이제 5일이 남았고요. 다음 달이면 9월입니다. 제가 9월의 상승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이런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이진환 전문가님, 8월에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메이저가 좋다 안 좋다를 들어가기 전에 매매할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현재 진행되는 8월의 문제가 아니라 7월의 봉이 음봉인 봉들은 이번 달에 매수를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게 양봉으로 뛰어들어도 8월의 봉은 6월의 고점을 넘는 모든 가격들이 매도의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와 같이 음봉이면서 6월의 고점을 넘기지 못한 애들은 사실상 9월에도 매수할 가치가 없어요. 왜냐면 현재 5일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남은 5일 동안 이걸 다 말아 올리고 고점을 이거보다 높인다? 그러면 베팅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월에 매수할 근거가 없고요. 그러면 모든 코인들이 다 매수할 근거가 없냐? 아니죠. 제가 뭐라고 했죠? 모든 기준들에 있어서 보실 때 자, 방금 말한 거 뭐였어요? 바로 나왔죠. 메이저지만 양봉이었고 8월에 봉이 6월에 고점을 넘기고 전부 매도 구간이다 보니까 이제 쭉 내려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사실상 매도도 정말 잘하셨을 거고 저와 같이 1, 2, 3차 매수도 정말 아름답게 잘하셨을 거예요. 이제 궁금한 건 앞으로의 5일과 앞으로 펼쳐질 9월이잖아요. 근데
근데 지금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오스 기준으로 보면 봉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리플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거의 전주봉의 저점과 차이가 별로 없어요. 지금 전주봉의 저가가 1235원인데 현재 진행 중인 저가가 1240이에요. 그러니까 5원 차이로 지켰다는 얘기예요. 아직 깨지진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지지를 받는다고 하시면요, 이 가격밖에 없어요. 1224원 밑으로밖에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1224원은요 이게 매수 가격이고요,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1200부터 현재가 1265이니까 65원 차이로 이때가 매수가가 될 거고요. 만약에 손절을 하신다고 하면 1136원이 손절가가 되셔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타점이 벌써 하나 나왔네요. 이렇게 지금 짧은 매수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떤 매매를 해야 하느냐? 단타. 전혀 지금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솔직히 그렇게 가격적으로 또 메리트 있는 구간은 아니고요. 남은 5일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기다려보는 게 훨씬 더 손익비적으로도 괜찮다. 왜냐면 지금 우리한테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 주요 이슈 뭐예요? 내일이면 잭슨홀. 내일 잭슨홀 있죠. 그러니까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별탈 없이 지나갈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미국에서 현재 사망자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금융적으로도 뭔가를 실시하기에는 저는 부담이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지만 월봉상으로는 봤을 때 지금 내려오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이오스를 왜 처음에 보여드렸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크게 보는 상황이 있어요. 바로 지금 이오스 차트를 한번 주봉으로 한번 모두 한번 켜보시겠어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요, 이오스를 조금 확대해보면요, 이게 잘 보면요, 왼쪽 어깨 그리고 머리 부분, 오른쪽 어깨, 뭐죠? 헤드앤숄더. 이게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긴 시간으로 보면 현재 이게 주봉의 패턴이기 때문에 정말 긴 차트로 보면 현재 이게 헤드앤숄더로 보면 이 부분대가 지지예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 위에 헤드앤숄더를 한다면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현재 구간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바로 여기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9월에 나온다는 거고요. 저는 이 패턴이 9월 첫째 주 이때 향후 다시 한번 장기 하락 추세로 갈지 아니면 장기 상승으로 돌릴지가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보는 기준이 저는 봤을 때 무조건 제가 비트판은 뭐로 간다? 주봉으로 간다. 그 주봉을 영향을 끼치는 게 이게 정말 얼핏해서 헤드앤숄더로 빠지게 되면 여기까지 빠지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 무너지잖아요. 그럼 정말 이렇게 빠져서 이때 매물대들이 다시 한번 무너지게 돼요. 이게 비트판에서 6,000대 달러를 4번 터치했을 때랑 굉장히 유사하게 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반드시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9월의 첫째 주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올 거라 봅니다. 현재 두 번째가 뭐냐면 현재 이번 주는 매수에 있어서 무조건 단타적인 거, 아까 리플 잡아드렸던 타점 있죠. 그 가격 빼고는 무조건 손절하셔야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부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패턴인데요. 첫째는요, 다음 주 잭슨홀이 일단 내일 끝나고 토일은 가급적이면 비트판에서 매매 안 하시는 게 정석이잖아요. 가급적 안 하되 다음 주 월요일 기준으로 봉이 이렇게 빠지면은 정말 두 가지 형태로 빠진다 봐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봉이 음봉 형태로 그냥 바로 쳐박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이 구간을 보러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빠지되 다시 말아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아 올리냐면 월봉이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월봉상 빠졌다가 긴 꼬리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차트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차트상으로 사실상 제가 좋지 못하다는 차트들 있죠. 예를 들어 고점을 못 넘긴 차트들은 오히려 지금 여기 봤던 매물대에서 고점을 돌파는 못하지만 삼각수령상 그냥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 펼쳐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딱 이 차트만 만들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9월의 첫째 주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이 차트가 만들어지고 아까 꼬리가 만들어지고 장대로 끝났는지는 코인킹의 첫째 주 일봉 차트를 보면 제가 다시 찍어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돼요. 이해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해서 이거 포인트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있죠. 그게 굉장히 조금은 절대 100% 손절 이런 거 마시고요. 내가 투심적으로 무너지는 비율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 100% 손절하면은 제가 봤을 때 어떤 투자자든 그게 바닥이고 고점인 거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100% 손절을 하면 무너지기 때문에 차라리 20%든 30%든 그 정도 현금이라도 가지고 있으시면 지금 내 불안한 마음은 그나마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음봉으로 빠졌는데 멈추잖아요. 그러면 못 빠져나와요.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빠질 경우는 의도적으로 내린 거기 때문에 반등을 오더라도요, 피보나치상으로 반등이 여기서 여기가 바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등이 오더라도 흔히 말하는 0.618, 0.318처럼 50% 이상의 반등을 안 준 상태에서 진짜 바닥 터치
터치하고 다시 온 다음에 다시 쭉 빠져버릴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투심적으로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면서 트레이딩을 하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하고요. 손익비적으로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하는 구간이에요.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기다려 보더라도 그것만으로도 투자에 있어서 나는 성공하는 거라 생각하시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앤숄더를 하면 이 고점을 사실상 넘지 않았어야 한다고 봐요. 근데 이게 잘 보면요, 고점을 넘긴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를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저는 아직까지도 9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빠졌다가 올라오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여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지금 빠르게 지지를 받아야만 올라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월봉상으로 보면은 빠지면은 이 부분에서 반드시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15일선이 올라오고 있죠. 이 보시면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전 고점 대비 여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이때의 지점으로 중간 캔들 있죠. 이 부분에서 반드시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게 1파가 만들었다는 가정을 하면 여기서 다시 지금 여기서 휩써 주고 바닥 치고 만들었고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치고 이호스는 소멸을 한다는 가능성이고요. 반대로 다른 차트들이 있잖아요. 이제 넘은 애들 있죠. 그러니까 차트가 정말 좋아서 넘은 애들, 이번에 제가 6월에 넘었던 애들, 그런 애들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세럼이나 이런 애들, 그런 차트들 지금 보이는 애들 있죠. 얼핏 보기에도 차트가 점점 진행되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폴카닷이거든요. 이게 폴카닷도 마찬가지예요. 폴카닷,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말 했었죠.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2017년도의 메이저들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빼고는 사실상 생태계가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매수와 매도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9월에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상승에 베팅을 하시는 분들은 과연 200가지 중에서 분명히 지금과 같이 유독 더 상승이 높은 확률로 나오는 애들의 특징은 6월에 고점을 넘긴 애들일 거예요. 이 영상도 결국 결과가 나오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게 당연히 예측을 할 수 없고 이게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결국 저도 트레이더기 때문에 저도 코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코인이 더 상승률이 높은 애들을 고를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분석을 기반으로 이런 코인들을 고르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6월에 고점을 넘긴 애들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말씀드렸던 엑시 인피니티나 이런 것들도 더 큰 상승을 나온 것처럼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비트코인이 잘 보시면요, 이오스나 리플 같은 경우 아까 보셨을 때 주봉의 저점이 어디 있었어요? 붙어 있었죠. 근데 지금 비트는 어때요? 잘 보시면요, 이게 특징이 있어요. 비트 스탬프나 바이낸스 모든 주봉 차트 보시면요, 다 음봉 진행 중이고요. 양봉 전환을 했을 때 어때요? 양봉 전환했을 때 캔들이 작아지잖아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캔들이 점점 커져야 돼요. 조금씩 커지면서 예를 들어 처음에 작았던 게 점점 커지고요, 더 커지고 그 다음 더 커지고 그 다음이 장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은 점점 눕는 형태로 거래량이 실리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만약 말씀드렸던 거대로 한다면 현재 2일이라는 잭슨홀 미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주봉상으로 비트는 남아있다는 거리, 그리고 아직 주봉상 알트들의 주봉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걸 감안하면 추가 하락이 이틀 사이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은 매매하지 말라는 거고, 대신에 매매를 하시더라도 무조건 단타로만 하시고 손절선은 처음에 잡아드린 것처럼 짧게 하되, 반면에 다음 주 되면은 8월 말이자 9월의 초기 때문에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이틀 10% 상승하면 어차피 코인킹에서 바로 대응 영상 올려주니까 오르면 어때요? 내가 못 먹으면 어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비싸더라도 제가 사게 해드릴게요. 근데 반면에 잃었을 때 내가 더 큰 손해를 본다면 가급적이면 좀 기다려볼 수 있잖아요. 우리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그 이틀도 못 참아요? 군대도 참았는데 이틀도 못 참겠어요? 그러니까 이틀 정도만 참아보자고요. 참아보고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내가 베팅을 했을 때 사는 게 이득일까 아니면 하락을 했을 때 투심이 무너지지 않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선택해 보시고요. 만약에 변동성이 급하게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 반대로 지금 영상 찍었는데 갑자기 장대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진환 전문가 또 틀렸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바로 영상 찍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지금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9월 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고 기다려 봤을 때 일단 이틀 상으로는 이 정도 거리, 그리고 다음 주 음봉상 빠지게 되면 이렇게 빠지는데 이게 이대로 멈추면 못 빠져나온다. 하지만 이게 지금 이평선이 여기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럼 다음 주가 되면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그 얘기는 결국 말아 올리면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평선이 이렇게 온다는 얘기고 말아 올리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주봉을 만든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겠죠. 어떤 재료가 있으면 재료를 터뜨린 다음에 그 파락을 주고 말아 올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간을 안 주고 계속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9월에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음봉으로 빠지면 정말 장기 하락으로 돌아서고,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해서 갈 수 있는데, 알트들은 음봉 6월의 고점조차 못 넘은 애들은 상승을 하더라도 더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의 정리를 다시 마지막으로 하자면, 6월의 고점인 애들은 가급적이면 9월에 매수 전략 가져가지 말고 6월의 고점을 넘긴 애들 위주로 매수를 하는 게 좋다. 메이저 중에는 리플은 넘겼습니다. 예, 리플은 월봉이 넘겼고요. 뭐 최근 들어보니까 뉴스들도 제가 체크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리플은 분명히 우리에게 리또속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반면에 리또속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남들이 갈 때 안 가기도 하지만 남들이 안 갈 때 가기도 해요. 그래서 리또속인 거예요. 이거를 항상 우리가 안 가니까 리또속이라고만 생각하는데, 희한하게도 남들이 안 갈 때 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일단은 그런 비중으로서 제 말대로 된다면 9월에 제가 포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비중과 어떤 주의 코인들, 뭐 예를 들어 어떤 메이저들 이런 것들 있죠. 제가 8월에 운이 좋게도 제 예측들이 거의 다 맞았는데, 9월에 들어가는 포트들에 대해서 뭐 디파이, NFT, 메이저 아니면 시총 어떤 코인들, 메이저 중에는 어떤 코인들 위주로 하고 향후 남은 호재를 반영했을 때 좀 더 상승적으로 유리할 것 같은 애들까지 다 골라서 9월에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언제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멤버십이나 유료방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올려드린 것처럼 구독자만을 위한 영상에서만 그 포트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하셔야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마지막으로 구독만 눌러주시면 정말 단 한 푼의 이용요금도 없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주말 맞이하겠습니다. 혹시나 장이 변동되면 주말에 제가 또 찾아오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영상 어제 거와 오늘 거 복귀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와 분석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잊지 않으셨죠?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